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임대는 한강뷰가 또 많이 쏟아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 시작되면 집주인들이 자기 집은 뒷동으로 배치가 되고 임대 아파트는 한강뷰로 딱 빠져나오게 되면 이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용납 못하겠다 라고 발버둥 칠 건 못 뻔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선 소셜 믹스 갈등이 지금 첨예화되고 있는 건데, 잠실, 여의도 재건축에 이어서 용산에서도 임대주택 한강뷰 논란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임대주택과 기존의 조합원들 그리고 분양받은 단지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는 특정된 어떤 단지 이제 표가 안 나죠. 그래서 요게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망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날이 설 정도로 첨예화되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 단지를 정하는 거니까 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재산권 논란까지 지금 불거지게 생겼으니까 굉장한 어떤 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97 대책 이후에 오늘 916이죠. 굉장히 중요한 후속 조치가 터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처분 인가 받기 전에 추첨을 통해 가지고 임대 아파트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해라. 그래야지만 관리 처분 인가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법안이 확실하게 마련될 전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97 대책이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정책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국세청 세무조사 들어갔죠. 그 다음에 국토부의 토지 지정권 돌아가죠. 그리고 소셜 믹스, 특별히 지금 제일 불거지고 있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조망권 부분에 있어서 관리 처분 인가 전에 확실하게 임대주택의 포지션을 정하지 못하는 그런 곳은 관리 처분 인가 내주지 않겠다 라는 지금 이 법안이 마련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법안 자체는 다 통과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 시행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16 부동산 후속 조치 중에 가장 또 강력한 한 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주요 단지들을 보시면 한강맨션, 잠실주공 5단지, 압구정 3구역, 여의도 공작아파트, 대부분 소셜 믹스 때문에 집주인들이 재산권 문제다 뭐다 해가지고 일단은 자기들이 한강 조망 나오는 아파트 딱 잡아놓으면 한강 프리미엄이 최고는 10억 정도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10억 날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조합원들 입장 이해는 가는 듯 해도 실질적으로 소셜 믹스라는 이 취지는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자라는 또 이 기본적인 스타트를 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타부타 할 또 그런 또 이 계제는 아니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재건축 조합이 용적률을 더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분양을 더 할 수 있는,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어떤 파일을 키워주는 대신 공공기하는 임대주택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 공개 추첨을 해야 된다. 97 공급 주택 이후에 916 오늘 날짜로 확실한 어떤 선을 긋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부분이 97 대책 이후에 지금 이런 대책 가지고 집값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설왕설래들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급 대책은 얼마나 현실화율을 높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토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국토부의 토제, 마용성 선제적으로 아마 토제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 높고, 이제 소셜 믹스, 임대주택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강뷰도 얼마든지 임대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마련할 수 있는 또 발판을 세우게 된 건데, 아무튼 국토부가 추진을 하고 917 대책에서 관리 처분 인가 전에 임대주택을 공개 추첨하는 것을 의무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게 이제 오늘 날짜로 상당히 구체화됐다. 거의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97 대책은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627은 그냥 6억 이하 대출까지만 받겠다라는 그런 단기적 대책이었고, 97은 계속적으로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그 다음에 국토부의 토제 운영권, 결정권, 그 다음에 소셜 믹스의 관리 처분 인가에 대한 어떤 이 법제화 반영.
뭐 여러 가지 이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9.16 대책도 상당히 좀 이 큰 한방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최근에 음마 아파트가 이제 녹물 음마 끝났다 환영 속에 임대주택 수가 무려 1090세대, 어마무시하죠. 대신 음마 아파트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키워줬거든요. 49층까지 올리게 만들어줬습니다. 뭐 이 정도로 뭔가 메리트를 줬으면 공공기여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70세대, 1100세대 정도 임대 아파트 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또 뭐 뒤통수를 치기 시작하는데 음마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좀 저비용으로 음마 아파트 같은 곳은 뭐 인프라 시설이 뭐 거의 끝판왕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곳에 들어와서 충분히 내 집 갖기 전에는 임대 아파트 통해 가지고 충분한 인프라 시설 누리고 자녀 교육 좀 잘 시키고 싶고 이런 바람들 저비용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파일을 확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너무 님비, 그러니까 우리 집 뒷마당과 앞마당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은 이제 좀 자제가 돼야 된다. 그죠? 소셜 믹스로 가야죠. 자, 이런 어떤 분위기, 이런 맥락하에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 아주 중요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죠. 힐스테이트, 잠실, 옆 동네가 잠실입니다. 근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3억 자금으로 12억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어요. 바로 무순위 집주 단지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를 했는데 바로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입니다. 여기 거주 요건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거주자만 해당이 되고 규제사항, 재당첨 제한 10년, 거주 의무 기간 2년, 전매 제한 3년이 되겠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 2년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 그러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예외, 바로 뭐냐면 지금 계약 취소권으로 떴기 때문에 기존의 집주인하고 임대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지금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두 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 세입자가 올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당첨돼도 이제 계약갱신까지 합치면 한 4년 정도 여유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 세입자가 없으면 바로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4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하는 거의 뭐 77% 양도세 나오죠. 2년 미만도 거의 40% 이상 나와요. 근데 2년 이상, 뭐 한 4년 정도 보유하면 6%에서 한 40% 최고가 6% 최하로 받으면 6%밖에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또 그런 또 틈새가 있기 때문에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잔금 부담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차 보증금이 4억 9천만 원, 5억. 그러니까 대체로 한 5억 정도 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분양가가 한 7, 8억 선입니다. 그래서 내 돈 한 3억 정도면 충분히 진입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거래된 전세가만 해도 최고가 7억까지 지금 찍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4구제곱이.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거주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또 내가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7억은 좀 부담스럽지. 근데 지금 무순위 집주로 나온 곳은 한 5억 정도로 이제 계약이 체결된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4년 정도 생각하고 양도를 하건 간에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건 간에 그래도 좀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그죠? 양도세 기본세율 보시면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6에서 45%. 그죠? 그러니까 6%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2년 미만 보유시는 뭐 어마무시하죠. 40에서 60%. 뭐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도세를 물게 되는데 갱신까지 하면 4년 정도 세입자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3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또 여유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 의무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거주 의무라 하더라도 틈새는 있다. 그죠? 최소한 3년 이상은 보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을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일반 공급 2세대, 특별 공급 1세대, 다자녀 가구 1세대 포함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4구와 4구 A, B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4구 A가 7억 8천, 7억 9천, 4구 B는 7억 8천 정도 나오게 되고요. 계약금 20%입니다. 한 1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잔금 80%를 쳐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일단은 계약 취소권이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주인에게 줬겠죠. 그러면 내가 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딱 확보를 해가지고 충분히
또 잔금을 칠 수 있는 여력도 있는데 거주 의무 기간이 근데 2년이다. 그죠? 근데 여기 세입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2025년도에 다시 신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계약갱신하면 플러스 4년 아닙니까? 그래서 한 3년 이상은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양도세 부분은 충분히 좀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별공급, 다자녀, 그리고 다자녀는 법이 바뀌었죠. 2명 이상이면 다자녀입니다. 옛날에는 3인 이상이었는데 자녀가 이제 2인 이상이면 다자녀 자격 충분하겠고요. 요 자격 충족하신 분들은 다자녀도 하나 넣고 일반 공급도 한번 넣고 2번의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자격 조건이 되겠고, 일단 3억으로 시세 차익이란 말은 좀 그렇고 12억 시세 방어력이다. 방어라고 해야 돼 이거. 차익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편한 세상 문정 지금 뭐 25평이 호가로 지금 17억에 가고 있습니다. 와, 20평대 확실히 잠실 옆에 붙어 있는 동네는 뭔가 좀 존재감이 틀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20평대는 지금 호가가 11억까지 지금 12억까지 나오는 곳도 있어서 충분히 내가 3억대 자금이 있다면 얼마든지 여기는 무슨 이집 추첨제 100% 추첨제 아닙니까? 당첨만 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서울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서울 내 무주택 세대주 중에도 청약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 기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4구제곱은 7억 9천, 한 8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현재 시세는 12억 4천인데 매물로는 한 13억까지. 뭐 예상 시세 마감력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 최대한 7억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뭐 좀 잘 살펴보시고, 일단 최소 3억 원대 자금으로 송파 신축 아파트 입주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입주 비용, 임차인 보증금 4억 9천에서 한 5억 정도 물려있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 계약 취소를 했던 집주인한테 보증금 연계받아서, 인계받아서 뭐 확보할 수 있는 또 금액들이 있으니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또 이게 실거주 의무 2년 자체가 또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다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3, 4년 후에 이만큼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좀 어버버버 한다면 굉장히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여기 계약 취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야. 기존 집주인하고 임대 계약을,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입주하여 사용한 주택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메리트가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상당한 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 아우 나 땡전 한 푼 없는데 하면 나중에 이거 3년 정도 내가 보유하고 그냥 팔아버리면 양도세가 6에서 한 45% 정도 나오기 때문에 6% 물어버리면 뭐 대박이죠. 이런 어떤 또 이점도 있어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 뭐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5호선 계룡역 사이. 계룡역 하면 어딥니까? 동부구치소 부지. 그죠? 송파 창의 혁신 부지하고 아주 가까워요. 위치적으로는 조금 걸어가기에는 애매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잠실 생활권하고 딱 붙어 있어서 굉장한 어떤 교통 라인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특별 공급은 9월 22일 그리고 일반 공급 23일 양일간 진행이 되죠. 그래서 다자녀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여기 한번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 또 한 번 지원하고, 그러니까 한 번 지원하는 거하고 2번 지원하는 거는 뭐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의 어떤 이 당첨 뭐랄까 확률이 정해질 수 있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당첨자 발표는 9월 26일 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자로 모집 공고 나왔고 특공 22일, 일반 23일, 당첨자 26일 날 발표가 되겠네요. 일단 뭐 4구제곱은 소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참하게 나왔다. 평면도가 침실 2개, 드레스룸 그래도 좀 괜찮게 뽑혀졌네요. 그리고 4구비 같은 경우는 여기 타워형 구조인데 침실 2개, 그래도 드레스룸이 조금 A보다는 좀 작아 보이네. 가장 뭐 전형적인 어떤 4구 A, B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거여역이 가깝다 하지만 조금 걸어가기 15분 정도 걸리겠다, 그죠? 그리고 계룡역도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초역세권은 분명 아닙니다. 근데 잠실 쪽 생활권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단지 가치로서는 뭐 계속적으로 뭐 서울 송파 쪽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좀 단단해질 가능성 높고요. 잠실 생활권, 송파 생활권 뭐 딱 물고 있는 그런 어떤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약 신청은 청약홈입니다. LH 아니에요. 그리고 SH도 아닙니다. 청약홈 PC와 모바일로 다 됩니다. 그래서 날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일단 나는 한번 던져보겠다. 여기 뭐 당첨돼도 내가 아유 자금 없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계약 취소해 해도 페널티 없어요. 근데 야 여기 당첨되고 스스로가 취소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고요. 아무튼 요즘에 뭐 어느 정도 3, 4년 정도 이전으로 나온 분양가는 평촌 트리지아 같은 경우는 어제 뭐 27,000명이나 지금 몰려들었었습니다. 공급세 딱 한 세대였는데 세종자이드시티도 여기도 뭐 세종 사는 사람들만 뽑았는데 5,000명 이상 또 이렇게 좀 3, 4년 전 분양가로 나온 곳들은 분양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죠? 힐스테이트 문정 역시도 뭐 굉장히 그 당시에 나왔던 송파구 아파트 중에 가장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좀 잘 지켜보시고 하나하나 참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기다려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이 916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97 대책 후속 대책이 나왔죠. 소셜 믹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임대 아파트에 대한 추첨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포지션을 정하지 않고서는 관리처분 인가 안 내주겠다. 그러니까 소셜 믹스로 확실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정책까지 나왔고요. 또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힐스테이트 문정 무순위 집주까지 나왔습니다. 좀 잘 살펴보신 후에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이번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